저도 바시험 봤거든요. 저 미국 갈 때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냈고 비자 발급할 때 인터뷰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저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저도 판결문 다 번역해서 줬습니다. 영문으로 다 번역했고 다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심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시험 볼 때도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냈고 바시험 보고 나서 제가 좀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러 법원에 가면 뉴욕주 그 주도 가서 저도 선서하고 그리고 실제 그 뒤로는 저도 장롱 면허에서 실제 프랙티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면허증을 장롱 면허라고 하지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그 바시험 제대로 봤냐 선서할 때 하고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보시는 국민들이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이게 특별히 논쟁할 지점이 아니다. 이게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아까 그 내용이 사실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40년 전의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한미동맹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환기시킨 사건을 반민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또 그 문제를 다시 지금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상검증을 받았냐라는 질문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고 실제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갈 때 비자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바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어떤 관련 예를 들어 재판 기록 등등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이고 내용도 다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당연히 거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의 미국의 이런 스탠스가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또는 지금 현재 내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 입장 분명히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 허담한 이야기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로 그 앞에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은 정부 부채가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자면 사실은 정부 부채보다 중요한 게 우리 뇌관과 같은 게 가계부채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일관되게 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계부채 논의하는데 특히 이제 이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이제 새 정부까지 그런 과정 지난 한 4개 정부 속에서 다 잘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의 금융 당국자들과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최근에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지점이다라고 이 화면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반년 일적 인상을 했지만 3%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의 경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그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나 일반 차주들에게는 영향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내수에 대해서 그 부채 때문에 충격을 받다 그런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80%가 비연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그 리스크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중산층에 다 전가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자를 계속 고스란히 100만 원 낼 사람 200만 원 내고 또 50만 원 낼 사람 100만 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호주머니가 말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한 3년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이 60조, 50조씩 계속 이 예대마진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고 예대마진을 줄이자 이야기도 하고 또는 이 금액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금리 변동의 리스크라는 건 되게 고도의 시장 변동의 리스크인데 그걸 전문가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리스크를 다 소비자가 떠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새 정부에서도 이 지점은 좀 직시해야 된다. 서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이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이 문제점 아니하거나 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새 정부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가계부채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표현을 좀 보면 코로나 부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던 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한 거 아니야. 온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돈을 빌려라. 그리고 그 코로나 부채를 떠안게 했었습니다. 그게 한 600조 됐고 그걸 떠안는 푸는 방법을 이제 새출발기금에서 5% 정도, 30조 정도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지만 그게 성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일정 정도의 한 7년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규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 채권을 일부 상각하자고 하니까 다시 도덕적 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낸 사람들이 손해만 보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그걸 은행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통합되고 같이 가려면 특별한 희생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보상을 못 해줬던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통합하면서 일정 정도의 그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는 정책적인 재량의 여지가 좀 있지만 기본 발상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일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처럼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DSR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희생했거나 또는 힘든 사람들, 한계 차주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형태든 어떻든 포용 정책이든 좀 고민하고 포용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은행계 도덕적에 대한 질타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후보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의 회복 그리고 중기적인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앞서서 초단기적인 민생의 이 각박합을 풀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물가와 가계부채라고 봅니다. 그에 더해서 물론 민생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 문제가 있겠죠. 가계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 정부 부채보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의 가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생과 증가의 원인을 꼭 가계 측에만 돌리기 어려운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 내란까지를 포함하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꼭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각종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부채 조정을 해줬던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규모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구조조정 또는 재조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부와 대통령님도 그 문제의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